예,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DCT 관련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D DCT를 1D DCT로 분해해서 그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설명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의 주목적은 계산 복잡도를 낮추기 위한 거고, 실제로 이제 계산해 봤을 때 8 곱하기 8 단위로 디지트를 했을 때 4분의 1로 곱셈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설명했었죠. 그래서 75%의 계산 복잡도를 감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Why DCT and not FF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제 그 영상 처리에서 영상 압축에 있어서 FFT를 쓰지 않고 Fast Fourier Transform 쓰지 않고 DCT를 쓰느냐 이거에 대한 예가 되는 설명이 되겠는데 DCT is like FFT but can approximate linear signals well with few coefficients.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FFT를 안 쓰고 DCT를 쓰느냐에 대한 이유로 제시가 된 거예요. DCT는 이제 FFT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냐? 타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그런 목적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에너지 성분을 저주파 쪽에 집중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집중화에 있어서의 어떤 성능 차이 이런 거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DCT는 몇 개의 코에피션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코에피션트는 DCT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DCT를 한 후에 나오는 그 값들, 몇 개의 값들을 가지고서 원래 신호를 갖다가 이제 리니어 신호를 갖다가 잘 approximate 근사화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인데요.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신호가 있어요. 이게 뭐 리니어하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값이 증가하는 그런 신호인데요. 밝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8, 16, 24 쭉 해서 이제 64까지 8개의 값을 가진 입력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를 왼쪽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처리한 거고 오른쪽은 DCT로 처리한 거예요. 그럼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에 나오는 에너지들의 값을 보면 36, 10, 10, 66, 444 이런 식으로 나왔고, DCT는 100, 마이너스 52, 0, 마이너스 5 쭉 해서 이제 뭐 0, 0.4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FFT는 이 그 큰 값들의 어떤 분포가 좀 많이 분산돼 있고, DCT는 큰 에너지 값이 좌측에 몰려 있죠. 그 얘기는 이제 DC를 포함한 저주파 쪽에 큰 에너지들이 몰려 있어요. 이게 이제 U 값이 0인 경우죠. U 값이 여기 1인 경우고 7까지 있는데, U가 0인 경우가 여기 DC죠, DC. DC를 포함한 저주파 쪽에 에너지가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은 그 저주파가 양기퉁에 생깁니다. 1차원 신호인 경우에. 그래서 큰 에너지들이 한쪽 기퉁에 몰리지 않고 양쪽 기퉁에 분산되어서 나와요. 36, 10, 그 다음 이쪽에 이제 44라는 좀 그래도 좀 무시하기 어려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값들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DCT는 100-50이라는 큰 값들이 저주파에 몰려 있고, 고주파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0, 뭐 마이너스 0, 0.4 이런 그 상당히 좀 작은 값들, 에너지 측면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값들이 이 고주파 영역에 몰려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그 특징이 있고, 그래서 에너지의 그 저주파 쪽에 집중하는 능력은 DCT가 훨씬 이제 좋은 거죠. DCT가 여기에 딱 큰 에너지를 몰았으니까. 반면에 FFT는 여기가 좀 큰 에너지가 있긴 하지만 이쪽에도 무시 못할 에너지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너지를 저주파에 집중하는 능력, 이거 자체로 본다 그러면 DCT가 FFT보다 훨씬 이제 우수하다는 거죠. 왜 그러면 집중화가 중요하냐? 큰 에너지를 몇 개의 코피션트에 집중화 시키면은 그 몇 개의 코피션트만 잘 처리하면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크다는 거가 그쪽 부분의 주파수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별로 선택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잘 케어해서 보내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이런 고주파 쪽에 에너지가 작은 이런 값들은 압축을 위해서 좀 손실을 지켜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작은 값들은 손실이 되더라도 큰 그 화질적 측면에서 영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압축을 위해서 뭐 이런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지금 이 예에서 처리를 하는 거는 이제 트렁케이션을 했죠. 트렁케이트라는 걸 이거는 잘라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압축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특정 주파수를 넘어가는 그 값들을 갖다 이제 쳐낸다, 잘라낸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줄을 갖다 묶었잖아요. 그 얘기는 다 0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 -2, 0, 0.4라는 요 4개의 값을 전부 0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압축의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마찬가지로 FFT도 요 4개, 그, 이쪽 그 위치한 4개의 주파수 성분을 강제로 다 죽여버리고 0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제 요, 강제로 0으로 만든 그 값들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대로 유지를 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수신쪽에서는 복원을 위해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DCT를 하게 되죠. 역변환을 하게 돼요. 역변환. 그러면 이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역변환을 해보니까 값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DCT도 원래 값을 복원하기 위해서 인버스 DCT를 했어요. 인버스 DCT.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인버스 DCT 입력으로 들어가는 값들은 요 위에 요 위치에 해당되는 그 값들은 다 0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인버스 DCT가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0으로 만드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지만 압축이 목적으로 연속적인 그 0들이 생기면 압축이 되거든요. 요 값들은 다 올 제로다. 요 부분 다 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에너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압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축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특정 주파수의 그룹을 트렁케이션 잘라내서 강제적으로 0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압축의 목적으로 트렁케이션을 하고 나서 그 트렁케이션 된 결과를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준 결과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래 거에 얼마나 근접하게 값이 나왔느냐를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왼쪽에 FFT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 나왔죠. 뭐 24, 12 이런 이제 값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 입력값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값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원래는 이런 리니어 신호였는데 이런 선형성이 훼손돼 버렸죠. 이쪽에서 선형성이 훼손돼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신호를 그 근사하게 복원하는데 실패를 한 거죠. 이에 반해서 DCT를 보게 되면 복원된 값이 8, 15, 24, 32, 40, 48, 57, 63 이런 값인데 이 값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이제 선형적인 그런 그림이 나오죠. 원래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원래 거의 이 모양하고 이제 값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리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88 똑같고 두 번째 16, 15, 24, 24 똑같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값 32, 32, 40, 40, 48, 48, 56이 57로 약간 이제 1 정도 오차가 났고 64는 63으로서 또 1 정도 오차가 났죠. 몇 개 값에 있어서의 한 1 정도의 오차를 제외하고는 오리지널하고 또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질적인 어떤 그 훼손이 없이 원래 거를 상당히 근접하게 복원을 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주파 쪽 압축의 목적을 위해서 고주파 쪽에 이런 그 에너지가 빈약한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압축의 효율은 어때? 그 압축을 시킨 것을 다시 복원했을 때 원래 거랑 큰 차이가 없는 화질적으로 크게 이 차이가 나지 않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DCT의 어떤 그 중요한 이제 장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저주파 쪽에 집중해서 압축의 목적으로 고주파 쪽에 위치한 에너지를 갖다가 삭제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그 중요한 에너지를 포함한 저주파의 그 DCT 개수 몇 개만 가지고도 원래 거를 상당히 유사하게 복원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DCT의 장점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CT itself does not compress. DCT 그 자체는 이제 압축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 DCT는 이제 압축에 유리한 형태로 데이터를 그 데이터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이 정렬을 해주는 그런 목적의 툴이고 실제 이제 압축은 DCT를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DCT는 압축의 효과를 얻기 위해 유리한 그 형태로 데이터를 갖다가 그 정렬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예, compression is obtained by reducing the number of coefficients included for coding. 압축이라는 거는 코딩을 위해 포함될 개수의 수를 갖다가 줄임으로써 얻어진다. 뭐 앞서 봤지만은 상위 4개의 주파수의 이 개수 값들을 트렁케이션 시켜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서 하위 저주파 쪽에 4개만 살리고 고주파 쪽은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압축 처리를 의 효과를 갖다가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복원했을 때의 결과가 오리지널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 이게 바로 이제 DCT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계산적 측면에서 또 DCT가 프레 트랜스폼보다 유리한 이유가 DCT는 이제 코사인 함수라는 실수, 코사인 함수라는 실수의 값을 써서 그 연산을 하죠. 앞서 봤지만 베이시스 펑션이 다 코사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실수예요, 실수. 리얼 넘버죠, 리얼 넘버. 근데 푸리어 트랜스폼은 앞서 또 다 설명했지만 이런 그 복소수의 베이시스 펑션을 쓰죠. 이것이 이제 오일러즈 세럼에 의해서 결국은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으로 된 복소수입니다. 이게 복소수 연산을 해야 돼요. 뭐 다 아시겠지만 복소수 연산을 한다는 거는 복소수 곱이라는 거가 4번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그 곱셈의 횟수가 많아지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DCT가 이 푸리에 트랜스폼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봤지만은 푸리에 트랜스폼은 1차원인 경우에 저주파가 양기퉁에 있어요. 근데 DCT는 저주파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파가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이 중요 에너지가 모이는 저주파 한 군데 이 부분만 잘 케어해서 우리가 압축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좀 번거롭다는 거죠. 처리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DCT가 푸리에 트랜스폼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CT의 장점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했고요. 요 슬라이드는 이제 256 by 256 2D DCT와 FFT의 실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원래 영상이 이런 이제 페퍼 영상, 고추가 들어있는 이런 영상인데, 요 영상에 대해서 DCT를 256 곱하기 256 그 단위를 해줬어요. 우리가 보통 앞에 DCT를 해줄 때 8 곱하기 8짜리로 이 영상을 쪼개서 DCT를 해줬죠. 그 얘기는 여기 이제 256 이렇게 이제 256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걸 8x8 블록을 쪼갰다는 얘기죠.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런 네모 하나가 8 곱하기 8인 거죠. 요 네모 하나가 8 곱하기 8. 요 단위로 보통 이제 DCT를 해줘요. 근데 지금 요 그 슬라이드에 들어있는 예에서는 256 곱하기 256 사이즈의 DCT를 해준 거예요. 상당히 무식한 DCT를 해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주파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주파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역이 고주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U고 이게 V인데, U가 여기서는 이제 0에서 255가 되고, 이것도 V도 0에서 25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효율을 위해서 전체 입력 영상을 8x8 블록으로 쪼개서 하는데, 이 그 예에서는 쪼개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256 곱하기 256짜리 입력을 그대로 통으로 DCT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저주파, 이 부분이 고주파, 이렇게 되고요. 고주파 쪽으로 갈수록 까맣죠. 까맣다는 얘기는 값이 작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블랙에 가까운데 0에 가까운 그런 값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주파 쪽은 여기 DC를 포함해 가지고 이 DC가 여기 있겠죠. U가 0이고 V가 0인 주파수 위치가 바로 DC죠. 직류 DC인 위치를 포함해서
상당히 여기에 DC 주변이 밝아요. 밝다는 얘기는 그만큼 값이 크다는 얘기고, 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 주파수 위치에서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에너지가 이쪽 저주파에 이제 막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이 저주파 영역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값이 작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화면으로 영상으로 표시하면 그것이 블랙에 가깝게 0에 가깝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파와 고주파 사이에 이 에너지의 분리, 에너지의 중요도의 이 분리를 갖다가 상당히 이제 잘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 중요한 큰 값이 많이 몰려 있는, 에너지가 이제 많이 크게 몰려 있는 이 저주파 쪽을 우리가 잘 케어해서 압축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앞서 봤듯이 트렁케이션 해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4개를 쪼개가지고 이 부분은 모조리 다 빵으로 올 제로로 놓고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뭐 까맣게 다 보이긴 하지만 사실 뭐 0이 아니고 뭐 3, 5, 4 뭐 이런 이제 작은 값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값들을 갖다가 살려주지 않고 강제로 0을 만들어 놓고 압축 처리를 하면 압축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전부 0으로 된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압축 효과를 이제 얻으면서 동시에 이쪽 값들은 좀 원래 작은 값들이 0으로 강제로 만들어져서 왜곡이 생기지만 크게 그렇게 이제 우리 시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주파거든, 고주파. 고주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무늬가 있는 영상을 DCT를 해주면은, 예를 들어 바둑판이 있다. 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바둑판의 아주 복잡한 모양, 무늬, 이런 것들이 이제 고주파 성분이거든요. 뭔가 변동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변동이 있는 그런 영상을 내가 이제 만약에 이런 통으로 DCT를 했다 그러면, 고주파 쪽에 이제 에너지가 좀 이제 생기긴 하겠죠. 그런 이제 줄무늬, 바둑판의 그 줄무늬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줄무늬들이 아주 높은 이 고주파 성분뿐만 아니라 UV 성분의 고주파 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바둑판의 줄이다는 걸 표현할 정도의 정보는 이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그걸 좀 더 섬세화해 주는 정보가, 줄을 더 섬세화하는 그런 정보가 이게 담겨 있는데, 그 정보를 갖다가 이제 삭제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복원을 하면 바둑판의 줄무늬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줄무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 줄무늬의 가장자리 아주 샤프한 그런 경계 부분들이 좀 뭉개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계가 좀 이제 뭉개지는 거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아주 높은 주파수 성분의 그런 변화를 갖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눈은 고주파에는 상당히 둔감합니다. 저주파의 뭔가 변화는 상당히 민감한데, 고주파에 있어서 어떤 변화는 상당히 둔감해요. 둔감한 그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잘 모르거든. 그래서 화질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눈이 잘 인지를 못합니다. 고주파에 대해서 우리 눈이 이제 둔감해요. 그래서 고주파 쪽에 어떤 신호가 좀 손상이 되더라도 우리 눈이 그거에 대해서 잘 간파를 못해요. 반면에 저주파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다 했죠. 예를 들어서 도화지 같은 아주 무늬의 변동이 없는 그런 고주파가 거의 없는 이제 저주파 영역에 신호만을 포함하고 있는 도화지 같은 그런 영상을 만약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게 뭐 도화지에 이렇게 오류에 의한 무늬가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하얀색 바탕에 뭔가 이렇게 색칠이 하나 딱 칠해지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주파의 영상은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그 변화가 우리 눈에 아주 민감하게 캡처가 돼요. 근데 아주 이제 복잡한 그런 무늬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줄이 하나 쳐졌다, 점이 하나 찍혔다,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고주파가 많은 그런 아주 복잡한 무늬에서 뭐 점이 하나 추가된다든가, 뭐 줄이 조금 더 이렇게 오류에 의해서 추가된다든가, 잡음에 의해서 추가된다든가, 이런 거가 우리 눈에 잘 간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주파 쪽의 신호를 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압축의 효과, 그것이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된 그 고주파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고주파의 손실로 인해서 화질이 열화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우리 눈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 효과는 얻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화질의 열화는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상을 주어진 영상의 주파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압축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 정보가. 네. 그래서 저주파, 중요한 저주파, 비중요한 고주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압축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중요한 정보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번 보면 이거 FFT 프리에 트랜스폼 된 영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있는 DCT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밝게 빛나는 영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왼쪽하고 좀 다르죠? 왼쪽은 이제 여기 좌측 상단 여기통이 여기가 이제 밝게 빛나고 나머지 부분 다 여기서 멀어질수록 여기서 멀어질수록 블랙으로 가는데 얘는 이제 이 방향으로 갈수록 블랙으로 가고요. 이 방향으로 갈수록 블랙으로 가고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좌측 하단, 우측 하단 이 네 기퉁이가 에너지가 크게 몰려 있어요. 여기가 저주파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 지점이 이제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이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가장 이제 까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주파가 네 기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네 기퉁이에 큰 에너지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좀 이 하얀색의 이 그 분포가 상당히 좀 넓게 분포되어 있죠. 왼쪽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블랙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 부분 중심 부분이 가장 이제 블랙이고 이 하얀색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얀색이 넓게. 예. 여기가 이제 가장 뭐 밝긴 하지만 이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이쪽 부분 보면 좀 하얀색이 많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에너지가 집중화되지 못하고 에너지가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중요한 에너지 성분이 상당히 많은 주파수 개수, 프리에 트랜스폼 그 개수, FFT 개수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압축 측면에서 불리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에너지가 어디 한 군데 집중되지 않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 영역의 넓이가 주파수 측면 스펙트럼에서의 영역의 넓이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번거롭다는 얘기죠. 딱 이렇게 중요한 게 딱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퍼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압축 측면에서 좀 불리한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기퉁에 있다는 것도 이제 불리하지만 한 기퉁에만 보더라도 이 큰 에너지 값이 좀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다. 상당히 이제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가 또 다른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기퉁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집중화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에너지가 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많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DCT 왼쪽에 있는 이 DCT를 쓰는 게 훨씬 이제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256 곱하기 256짜리를 통으로 이제 DCT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어진 영상을 이제 8x8 또는 이제 16x16으로 쪼개가지고 블록 단위로 DCT를 하는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DCT as axis rotation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DCT에 그 입력되는 값들을 갖다가 작은 그 값으로 만들어 놓고 DCT를 하는 거에 대한 원리를 이제 보여줘요. DCT를 할 때 입력되는 값의 그 분포가 굉장히 이제 그 유니폼 분포로 주어지면은 DCT 성능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여기 제일 그 지금 좌측 상단에 보이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X축, Y, X1, X2에 대해서 이 분포가 상당히 산만하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확률 분포를 본다 그러면 또 유니폼 분포의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죠. 다양한 값들이 다양한 그런 이제 빈도로 아주 골고루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값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중간 값들도 많이 나오고 또 큰 값들도 많이 나오고 X2 측면에서 보면 작은 값, 중간 값, 큰 값 이런 값들이 이 빈도가 상당히 이제
유니폼에 가까운 그런 빔 분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뭐 저기 엔트로피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우리 앞서 뭐 3장에서 엔트로피 다 얘기했지만 입력되는 신호의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으면은 엔트로피가 높아지죠. 지금 이 경우가 엔트로피가 높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유니폼 분포가 가장 딱히 플랫한 모든 그 입력이 발생될 확률이 똑같을 때, 동일할 때, 그게 이제 유니폼 분포이고, 그때 엔트로피가 맥스가 되죠. 가장 크게 나와요. 불확실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엔트로피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이제 입력이 되고, 이거를 DCT를 해주면 압축의 효과를 그렇게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예측의 어떤 효과를 준 거예요. 앞서 본 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에 이 값들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값들이지만 축을 갖다 이동시켰어요. 그 얘기는 주변에 있는 유사한 놈을 가지고서 예측의 효과를 해서 이 이제 이 그 수직축 이 y2 축의 값의 이 그 분포를 보면은 0에 다 몰려 있어요. 0에.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뭔가 처리를 한 거죠. 왼쪽에 그림 5-13에 주어진 이 값들을 입력을 받아서 뭔가 프리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예측 같은 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비슷한 놈끼리 서로 빼주고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비슷한 것끼리 빼주니까 0의 값이 많이 증가, 0 주변의 값이 많이 증가하죠. 퍼펙트 매칭이 되면은 0이 될 거고 약간 이제 미스매치가 있으면 0은 아니지만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DPCM의 그런 어떤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 그림 5-12 같은 경우는 이런 예측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출력 값을 비슷한 것끼리 빼줘가지고 0에 가까운 값으로 만들어놨죠. 이런 값들로 만든 분포를 보면 0 주변의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그 라프라시안 분포가 나옵니다. 0 주변의 확률 밀도가 높고 0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떨어지죠. 여기도 보면 다 지금 그 Y2축을 기준으로 보면 0 주변의 값들이 몰려 있어요. 이렇게 몰려 있죠. 그래서 0 주변의 확률이 가장 크고 거기에서 멀어지면 확률이 줄어드는 이런 라프라시안 형태의 분포가 나온다. 이런 분포가 이제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제 통계적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게 다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만 불확실성이 축도인데 이런 라프라시안 분포는 0 주변에 확률이 몰려 있기 때문에 0 주변의 값이 확실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가 된, 확실성이 증가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엔트로피가 불확실성이 축도잖아요. 계산해 보면 엔트로피가 낮게 나와. 엔트로피가 낮게 나오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압축에 활용한다 그러면 압축을 많이 할 수 있죠. 엔트로피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CT를 하기 이전에 입력되는 값을 갖다가 이렇게 라프라시안 분포로 만들어줘서 DCT를 해주면 훨씬 이제 압축의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3차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3차원 축이 3개인데요. 이렇게 축이 3개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값들이 아까 2차원의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하고 유사하게 상당히 그 값들의 이 분포가 산만하게 되어 있죠. 유니폼 분포에 가까운 그런 분포가 되고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제 5-14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거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축의 이동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Y3라는 이 축으로 이제 새로운 축을 만들어 놓고 값들을 갖다가 평가해 봤을 때 Y3에 0에 가까운 0의 주변에 값들이 몰려 있게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주고 이것도 예측 같은 걸 해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Y3 값이 0에 가까운 그런 값들이 많이 발생하게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DCT를 할 때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측의 효과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그 예측 효과가 축의 이동으로서 표현이 됐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DCT를 해주면은 훨씬 더 압축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DCT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 DCT를 적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아주 특수한 영상을 가지고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여기 주어진 영상은 아주
그 특수한 영상이에요. 왜 그 특수하다 그러면 한 줄 한 줄이 다 똑같은 밝기 값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가로로 8픽셀, 세로로 8라인 해서 총 64개의 픽셀 값이 있는데 요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픽셀 값이죠. 픽셀 값이고 요 픽셀 값을 가진 요 줄이 몇 개 있냐면 2개, 3개 해가지고 쭉 해서 8개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64개의 픽셀 값이 있는데 이렇게 한 그 세로의 이 그 칼럼이 똑같은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요 칼럼도 똑같은 밝기, 세 번째도 똑같은 밝기. 이렇게 이제 좀 특수한 그런 밝기를 가진 영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로로 각 그 픽셀의 이 스트립마다 가지는 밝기가 같은. 예, 그래서 요 내부의 밝기는 다 똑같은 이런 이제 특수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에요. 8 곱하기 8짜리 하나의 블락. 그러니까 어떤 이제 큰 어떤 이제 픽처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블락을 지금 입력을 준 거죠. 가로 8, 세로 8 해서 64개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입력입니다.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배운 2차원 DCT를 적용해보면, 2차원, 요런 이제 DCT를 적용해보는 거죠. 2차원 DCT를 적용해보면은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로로는 보면은 값이 다 똑같거든요. 이 값이 다 똑같은 이런 값으로서, 이런 그 1차원 신호에 그 포함되어 있는 값들이 다 똑같으면은 에너지 컴팩션이 DC에만 에너지가 몰리고 고주파 쪽에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변동이 없잖아요. 예. 이 수직 방향으로 변동이 없어요. 수직 방향으로 다 똑같은 값이에요. 똑같은 값이라는 얘기는 DC를 제외한 주파수가 0인 그 위치에서의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고주파 쪽에서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 변화가 없죠. 그래서 요 한 줄만 놓고 보면 세로가 수직 방향으로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죠. 다 똑같죠? 이 수직 방향으로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값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는 이 고주파 쪽의 에너지가 다 전멸이에요. 전멸. 수직 방향으로. 근데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그 값의 변화가 있죠. 조금 어두웠다가 밝았다 이렇게 약간 값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변동들 때문에 고주파가 생기는 거예요. 고주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수평 방향으로 이 고주파 이게 이제 그 V죠. 이게 U인데 이런 수평 방향의 V 방향으로의 고주파 쪽에는 에너지가 고주파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변동 때문에. 변동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큰 에너지들은 이 저주파 쪽에 몰려 있고요. 저주파 쪽에 몰려 있고. 그래서 수직 방향의 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런 이제 상황 때문에 수직 방향의 고주파는 다 전멸, 다 0이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고 수평 방향으로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일부 고주파 쪽에 에너지가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뭐냐면 똑같은 똑같은 값을 가진 어떤 입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평 방향을 놓고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이제 수직 방향으로 똑같게 주어진 예지만 그래서 뭐 모든 값이 다 100이에요. 이렇게 픽셀 값이 다 100이라는 거죠. 네. 다 100이다. 이게 이제 그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fx. 이게 이제 fx인데, 여기 이제 이게 x 값이 0부터 이제 7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8개의 픽셀로 구성된 입력이 들어왔어요. 얘를 갖다가 1차원 DCT를 해서 마찬가지로 8개의 값을 가진 대문자 FU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U가 여기서 0부터 7까지 이렇게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값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DC를 한번 봅시다. DC, 요 부분 DC. U가 0일 때, DC죠. DC를 보면 사용되는 그 베이시스 펑션이 이거예요. 이거. 베이시스 펑션 이거죠. DC죠. 다 1인 거지. 다 1인 거. 그러니까 이제 다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입력되는 이 100이라는 값들이 어떤 평균값 다 더해서 8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100을 갖다가 다 8개 픽셀에 대한 이 100을 다 대가고 8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1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큰 값이 나와. 다 더하니까. 다 더하는 효과거든. 입력된 픽셀을. 여기서 DC에서 가장
엄청 이제 큰 값, 아주 큰 값이 여기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값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U가 1인 자리죠. U가 1인 자리. U가 1인 때 사용되는 베이시스 펑션을 보면 요걸 쓰죠. 요거. 자, 요걸 보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특징을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요 각각의 그 지금 8개의 여기 이제 코사인 값이 있는데 이 코사인 값을 다 합산하면은 0이에요. 왜냐하면 얘와 얘가 같은 크기지만 부호가 반대. 얘와 얘가 같은 크기지만 부호가 반대. 얘와 얘가 같은 크기지만 부호가 반대.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같은 크기지만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입력되는 영상 위에 투영을 해서 같은 위치끼리 곱해서 다 더하는 게 DCT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입력되는 값이 다 똑같은 100이라 그러면 이 계산을 했을 때 그 결과는 0인 거죠.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0 곱하기 요거 있죠. 요 코사인, 요 코사인, 그다음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또 100 곱하기 100 곱하기인데 요거 마이너스죠. 요거 100 곱하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나가 플러스면 뭔가 하나가 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두 개가 합해지면은 이게 빵이에요. 빵. 그죠?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똑같은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 DC를 제외한 나머지 그 고주파에서 그러니까 U가 1, U가 2, U가 3, U가 7까지 이렇게 U가 0이 아닌 그런 이제 위치에서의 그 DCT 개수값은 전부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제 결과를 해보면 뭔가 여기 이제 큰 값, 예를 들면 뭐 100이라는 큰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빵인 거죠. 다 0인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DCT 결과가 나와요. 결국에 이제 이 그 수평 방향으로 변동이 없다는 거죠. 다 100이니까 똑같다 이거야. 똑같으니까 변동이 없다는 얘기이고 이거는 이제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변화의 빈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U가 0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다 나머지 부분에서의 그 변화의 빈도는 다 빵이다. 그래서 다 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계산적으로 0이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낮은 저주파를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 성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다 똑같은 값이니까 변화가 없다,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파수가 없다, 그죠? 그 주기가 무한다는 얘기예요. 변화의 주기가 무한다. 주기가 무한대는 주파수가 이제 그 0이라는 거죠. t가 무한대, t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f가 t분의 1이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0인 곳에만 에너지가 있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U가 0인 경우에만 100이고 1부터 7까지는 다 빵이다. DCT 그 계산값이. DCT 코에피션트가 다 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원리를 그대로 여기도 적용하면 세로 방향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세로 방향으로는 그 첫 번째 값 빼고는 다 빵이 나옵니다. 다 빵. 빵이죠. 다 빵.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 봤지만 2차원 DCT를 할 때 이제 1차원 DCT를 해주고 1차원 DCT 그 두 부분을 해줄 수 있다 했죠. 뭐 수평 방향으로 쫙 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수직 방향으로 쫙 해주든지 반대로 또 수직 방향으로 쫙 해주고 난 후 수평 방향으로 또 쫙 해주든지 뭐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2D DCT를 1D DCT 두 번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주어진 이런 영상 같은 경우 각각의 스트림마다 이 1차원 신호거든요. 세로 방향으로 하나의 1차원 원디멘전al 신호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DCT를 쫙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를 다시 수평 방향으로 한번 1차원적으로 DCT를 쫙 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해주면 이제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이 값들을 제외하고는 하단에 건 다 빵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또 한번 쫙 다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0이 아닌 값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DCT 해줬을 때 0이 아닌 값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은 다 0이에요. 이걸 갖다 DCT를 수평 방향으로 해주면 다 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줄도 수평 방향으로 DCT를 해주는데 다 0이기 때문에 DCT를 해주면 다 0이 나오고 네 번째 줄도 마찬가지고 다섯, 여덟 번째 줄까지 다 0이니까 수평 방향으로 DCT를 해주면 다 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 빼고는 다 두 번째 줄부터는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이거를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DCT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DCT를 이제 거의 이해를 확실하게 한 거죠. 왜 이런 패턴이 왜 나올까? 이런 패턴이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왔을까? 이걸 갖다가 제가 설명한 거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으면은 DCT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앞부분을 더 좀 복습을 하고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듣고 그렇게 반복하시면은 충분히 따라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첫 번째 케이스 가지고 설명을 장하게 했지만 밑에 것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밑에 것도 보면 이제 이 한 줄 한 줄이 세로 방향으로 이제 밝게 갔죠. 특수한 그런 영상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 방향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그 수직 방향의 그 에너지가 다 0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한 줄만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위에 것처럼 한 줄 한 줄 1차원 DCT 수직 방향으로 8번 1, 2, 3, 4, 5, 6, 7, 8 이렇게 8번 수직 방향으로 1차원 DCT를 적용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다시 1차원 DCT 8번 쫙쫙쫙쫙 해주면 끝나는 거죠. 수평 방향으로 해줬을 때 다 같은 값이 수직 방향으로 DCT 해줬을 때 수직 방향으로 이 그 픽셀 값이 다 같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각각의 그 DC에 해당되는 이 첫 번째 값만 0이 아닌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값이 나오고 다 0인 값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직 방향으로 8번 DCT를 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수평 방향으로 해줘요. 그러면 이제 0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 DCT를 수평 방향으로 첫 번째 줄로 이제 해주니까 418, 이런 514, 이런 541 이런 큰 값들이 뜨는 거죠. 두 번째 줄부터는 다 빵이니까 입력 자체가 다 빵이니까 DCT 해봤자 다 빵이죠. 다 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8번째 줄까지도 전체 값이 0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DCT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DCT 이제 시뮬레이션 된 거,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DCT 어떤 그 블록 단위로 처리하는 거에 대한 그런 효과,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오늘 이제 이런 배웠던 그 이론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걸 봐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장의 이 트랜스폼은 비단 뭐 압축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상당한 다양한 그 형태의 그 신호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트랜스폼 하는 그 압축을 위한 그런 목적뿐만 아니고 다양한 영상 처리에서 그 영상 압축 이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그런 과정이고 압축을 빼고 얘기하더라도 영상 처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그 트랜스폼 즉 특히 이제 영상에서 이 DCT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서 이해도를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한 내용을 일정 기간 와이색에 업로드를 해놓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반복 학습만이 살 길이죠. 뭐 다 천재가 아니잖아요. 한 번 듣고 보고 뭐 알 수 있나? 여러 번 그렇게 듣고 설명 듣고 또 내가 실제 또 이렇게 프로도 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자기가 되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서 다음 수업에 또 임해 주시길